문재인 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현실작처럼 내팽개쳤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수치로 연금 배당을 요구하고 국민들을 보도하더니 결국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습니다. 청와대와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 누리의 무시로 정치로 실종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야 합의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 대표자와 이해 당사자, 전문가까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130여일간의 대화와 타협의 기나긴 여정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단 4일 만에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회적 합의를 뒤집게 된다면 결국 박근혜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 합의마저 뒤집는다면 도세, 노동, 복지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진정 이런 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누리당은 합의하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의 정신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들입니다. 시급한 민생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연말 경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법안과 누리과정 지방교육청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개정법 등 이미 여야 합의한 민생 법안도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한 달간의 5월 20개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책임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간사로 활동해온 강기정 정책위 의장님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결국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지난 130일 동안 국민 대타협 기구가 47차례 공식 회의, 여기에 있는 2,200페이지짜리가 넘는 보고서, 그 중에 위에 있는 3권이 국민연금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16명의 날인이 담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 방안 합의서를 친박, 비박, 개파 싸움 하느라 청와대 한마디에 김무성 대표는 합의서 도장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대국민 약속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이렇게 뒤집은 김무성 대표는 오늘의 사태를 비겁하게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양비론을 내세우고 더 나아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금법 무산은 야당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로서 결국 친박, 비박, 개파 싸움과 새누리당의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100만 공무원과 국민의 이익하고 바꾼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연금개혁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는 문서로서 합의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용기 있는 결단,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무성 대표는 문서로서 합의한 약속을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닌 계파를 지키고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치적 미성년자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내분이 일어나더라도 표결을 해서라도 기어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낸 연금법을 처리하는 것이 대표의 리더십이었고, 김무성 대표는 국민보다 계파를, 당파적 이익을 먼저 챙긴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과한 것에 비하면 김무성 대표는 10배 이상 사과해야 됩니다. 김무성 대표는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김무성 대표의 약속 파기 이면에는 청와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청와대 생각대로, 청와대 마음대로 하고 싶었고, 그것도 반값 연금을 중심으로 하여 사적연금 도입 방안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부터 재정 절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속마음으로는 사보험 시장에 길을 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나 국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계속 보냈었습니다. 새누리당 안보다 무려 25조나 절감이 된 큰 개혁 법안을 통과하다 보니까 청와대는 애초에 사보험 도입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안타까웠는지 처음부터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흠집내고 급기야 인사혁신처마저 잘된 일이라고 한 개혁안을 부정하기에 급급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약속을 파기한 청와대가 이번에는 또다시 잘된 연금개혁안을 약속을 파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은 5월 2일 사회적 합의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일자도 지켜냈습니다. 이제 여당이 일요일 대국민 앞에 약속한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허위자료,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내고 여당이 이를 근거로 약속까지 파기시킨 장본인인 문영표 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 등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위원으로 활동한 김성주 의원을 드리겠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진 심정입니다. 굉장히 허탈하고 망연자실합니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저희 야당 위원들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여당 특위위원들도 열심히 활동했고, 전문가들과 노조, 정부 관계자 밤샘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대타협을 기적적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이는 양비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한 심정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이루어진 대타협 합의가 무산된 것은 야당이 무리한 주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대체율 50%는 공무원연금 대타협 실무기구에서 정부와 공무원 단체 전문가가 합의 사인한 것입니다. 그 과정의 논란, 구체적인 수치, 표현, 토시 하나까지 양당 대표는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해서 추인한 것입니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뢰를 지켜가고 약속을 이해하자는 차원으로 5월 2일 오후 5시에 양당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온 국민이 보는 생중계 TV 화면 앞에서 또다시 정치적으로 보증하는 사인을 했습니다. 저는 유승민, 김무성 대표가 이거를 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친박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왜 친박은 반대했는가? 한마디로 청와대의 요청이라고 판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명목소득 대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서 국민께 큰 부담을 지는 문제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문제라고
동의를 구해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50%는 명기하는 문제와 이 합의를 깨는 문제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국민 동의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는 어제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고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규칙이 본회의에 통과하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대표, 기업 대표, 농민 대표, 자영업자 대표, 청년 대표, 노인 대표, 모든 사회 각계각층 이해 당사자가 모여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깨버리고 무슨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았냐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유의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청와대 목리로 친박의 반대로 무산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는 합의를 지키는 것이고 약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한번 깨면 앞으로 모든 국회 내 여야 합의는 무용지물 될 것입니다. 원점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 천신만고 때 이루어졌던 그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출발하는 겁니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야당의 입을 쳐다보지 말고 야당의 양보를 기대하지 말고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이 얽힌 실타래를 푸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자, 역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활동하던 김영희 위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국고보전이 너무 많다는 거였고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방향은 이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국고보전금을 줄여보고 그리고 국민연금을 급여율을 좀 높여서 공무원연금에 접근시켜 보려고 하는 거가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아주 지극히 상식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협상 내용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합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좋은 합의문을 만들어냈다는 게 우리 당의 방안에 가까이 접근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줬을 때는 말입니다. 새누리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공무원연금에 지원금 줄이는 것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합의를 해준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10%를 올리고 거기서 올려야 할 그 보험료가 1%포인트 올리면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채택해도 된다는 것을 판단했으니까 그 부분을 합의를 해준 거죠. 그 새누리당에서 이 공무원연금 특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 의원님들 중에 충분히 유능한 전문가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신중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합의를 해줬을 때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혁 방안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하다고 하니까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그걸 그분들이 야당이 주장한다고 억지로 수용을 했겠습니까? 문제는 그 판단을 넘어서서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거죠. 결국 이 혼란이 벌어지게 될 유일무이한 책임자는 청와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당은 동의했고요. 그리고 복지부는 그 논의 중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새삼스럽게 쫓아와서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청와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복지부도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결국 청와대의 태도는 이전과에서는 복지 확대는 절대로 못하겠다. 그리고 복지의 어느 부분이라도 깎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더 깎아야 되겠다. 청와대의 태도는 한마디로 공무원연금 더 깎아야 되는데 왜 그거밖에 못 깎았느냐. 또한 국민연금 올려준다는 것은 청와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왜 올려준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거부 반응을 보인 거지요. 그래서 서로 뭐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해서 청와대가 이 여야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더라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하고 그 국민연금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이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주목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향상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현재의 30, 40대, 50대들의 그 미래, 노후 생활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걸 허용할 수 없다는 대통령, 그리고 이거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더 불행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금 청장년들의 노후 생활을 얼마나 더 불행하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네, 다음도 역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활동하신 배재정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당대표 회의석상에 앉았습니다. 특위위원 배재정입니다. 어렵게 공무원 연금법을 지난 5월 2일 특위에서 타결하고 이제 특위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 강화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공이 넘어가서 이제 특위위원으로서는 다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판이었습니다. 5월 2일이 지나면 연금개혁 더 못한다. 약속 지켜라. 정부가 수억 원의 광고비를 대서 국민들을 협박했고 야당을 협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한 플래카드를 곳곳에 붙이면서 5월 2일이 지나도 합의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5월 2일 토요일임에도 어렵게 연금법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깼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정부와 여당이 호들갑 떨었던 것처럼 이제 연금개혁 물 건너가고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나는 겁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예정인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았습니다. 무능력, 무책임, 무원칙 정치, 국민 농락한 국회, 연금 충돌에 법안 처리 못한 국회, 정확한 보도 있어야 합니다. 정치 혐오감을 부추겨서 국민들의 민생이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약속을 파기했는지, 누가 국민들의 연금개혁 그리고 국가재정에 대한 염려, 그 소망을 누가 파기했는지, 누가 헌신짝처럼 내버렸는지 정확한 보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를 거치면서 공무원 단체들이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커다란 결실을 이뤘습니다. 2085년까지 재정 절감액이 333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당초의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지난해부터 박근혜 정부는 연말 통과를 협박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회적 합의를 못 지키겠다고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의 몫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고 언론 또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을 부추기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인지 그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안 처리의 무사는 집권 여당 내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된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규정합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서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 대표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어제 통과된 법 중에 연말정산 소득세법,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누더기로 전락한 소득세법이었고요. 이것저것 다 누더기를 만들다 보니까 세정을 극도로 문란시킨, 있어서는 안 될, 통과시켜서는 안 될 법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야당에서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협조를 했고요. 이제 5월 말 환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법이 지금 여당의 약속 파기로 인해서 통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이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이 시급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